최근 XRP 커뮤니티에서 올해 말까지 XRP가 로빈후드에 상장될 거라는 소문이 돌면서 홀더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과연 그 기대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로빈후드의 XRP 상장, 소문의 진원지는 어디일까요? 역시나 트위터였습니다. 8월 22일 20 Hours Awake라는 계정에서 소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내부자에 의해서 로빈후드가 2023년 4분기가 끝나기 전에 XRP를 상장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확신조로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포스팅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져나갔고요. 홀더들을 흥분시켰습니다. 그런데 내부자가 누구인지를 비롯해서 그 어떤 구체적인 정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트위터 계정을 살펴보면 다양한 소문을 포스팅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플이 국제결제은행에 합류하여 XRP 레저를 통해서 하루 14조 5천억 달러 이상의 결제 거래를 촉진합니다. 소문에 따르면 브릭스가 XRPL의 리플을 사용해서 CBDC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소식이지만 리플이 파트너로 협력한다는 개념과 이 XRPL의 도입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가격에 대한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XRP 가격이 130달러까지 25,000% 이상 급등할 것으로 예측된다. 네, XRP의 로빈후드 상장 여부가 사실인지 아닌지 진유하기는 어렵지만 거리를 두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모든 암호화폐 중에서 가짜뉴스가 가장 많은 게 XRP입니다. 자, 그런데 XRP의 로빈후드 상장이 왜 이렇게 중요한 뉴스로 다루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를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북미를 대표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어디일까요? 코인마켓캡에서 거래량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면 코인베이스가 1위, 크라켄이 2위입니다. 자, 글로벌 기준으로도 2위와 3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비교하면 거래량이 10분의 1가량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의 점유율이 압도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플랫폼은 코인베이스가 아닙니다. 바로 주식 거래 플랫폼인 로빈후드이죠.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암호화폐 거래 시장 점유율에서 로빈후드는 코인베이스에 약 4%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격차는 더욱더 벌어질 전망입니다. 자, 로빈후드는 2,3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초대형 지갑이 나타나서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었죠. 31억 달러, 한화 약 4조 1천억 원 이상의 비트코인이 보관되어 있는 지갑이었습니다. 자, 이 지갑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두고 블랙록이냐, 제민이냐, 다양한 기관들이 언급되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이 지갑의 주인이 로빈후드일 거라고 결론을 내리는 분위기입니다. 고객의 투자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죠. 로빈후드가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 중 하나가 되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로빈후드의 암호화폐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쉬운 사용성, 젊은 사용자들, 그리고 낮은 수수료이죠. 셋 중에서 수수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로빈후드의 CEO인 블라드 테네프도 직접 인정했죠. 그리고 FTX 거래소의 붕괴와 바이낸스 US의 사업 철수도 이 로빈후드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따라서 로빈후드의 XRP가 상장되면 상당한 파급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호재에 의해서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도 큰 수요가 연결될 수 있겠죠. XRP는 로빈후드에 상장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2019년 로빈후드는 XRP를 비롯한 7개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했습니다. 점프 트레이딩 같은 유동성 공급 회사와 제휴를 맺은 것이죠. 점프 트레이딩은 로빈후드의 XRP 거래를 위한 유동성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SEC가 XRP를 증권으로 규정하고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거래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현재까지 이 암호화폐 시가총액에서 톱10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XRP의 로빈후드 상장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XRP ETF의 상장이 단기간에 어려운 것처럼 로빈후드의 상장도 단기간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인데요. 그 이유를 몇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로빈후드가 SEC의 눈치를 가장 많이 보는 플랫폼 중 하나라는 겁니다. 과거 XRP의 거래 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했었고, 최근에도 SEC가 미등록 증권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는 카르다노, 폴리곤, 솔라나 이 세 가지 메이저 알트코인을 일방적으로 상장 폐지했습니다. SEC의 그 어떤 공개적인 압박도 없었는데 먼저 움직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찰스 호스킨슨, 카르다노 창업자도 규제기관과의 협력 차원이 아니라 그냥 겁나서 상장 폐지를 한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자, 덕분에 암호화폐 시장은 큰 폭의 조정장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게임스톱 사태 기억하시나요? 이때도 로빈후드의 행태는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2021년 1월 악질적인 기관 세력과 개미 투자자들의 엄청난 전투가 있었습니다. 공매도 세력에 맞서서 개인 투자자들이 게임스톱 주식 매수 운동을 벌인 것인데요. 당시 게임스톱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로빈후드는 개인 투자자들의 이 게임스톱 주식 매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해서 주가 상승을 막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이익을 저해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강력한 비난을 받았죠. 그리고 공매도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희생시켰다는 의혹마저 나왔습니다. 이때 로빈후드는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거래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과연 이 시스템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까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좋게 말해서 로빈후드의 신중성 때문입니다. 로빈후드는 스스로 통찰력 있는 플랫폼이라는 명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산의 상장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좋게 포장하면 엄격한 상장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유는 로빈후드에서 직접 밝힌 것입니다. 지난 8월 로빈후드의 크리스틴 브라운 최고 운영 책임자는 SEC 소송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한 XRP 거래를 재개할 계획이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로빈후드의 공식 트위터에서 XRP를 마지막으로 언급한 것은 무려 5년 전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장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이것도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SEC와의 소송에서 디지털 자산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는 약식 판결을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소송은 빨라도 내년 2분기 이후에나 마무리가 되겠지만 상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성과는 이미 얻었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는 로빈후드의 CEO인 블라드 테네프가 2022년 11월 직접 공개한 것인데요. 로빈후드의 고객들은 다양한 암호화폐를 상장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상장 요청을 받은 1위 암호화폐는 XRP였습니다. 자, 세 번째, 로빈후드는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의 알트코인을 상장 폐지했지만 여전히 13개가 남아 있습니다. 향후 개수를 더 늘려나갈 가능성이 높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XRP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이후 거래량이 10개월 최고치를 기록했고 비트코인 거래량마저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최상위 알트코인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로빈후드에 상장하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까요? 로빈후드의 회원수가 2,300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많은 투자자에게 노출되어서 유동성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가격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빈후드에 상장된다는 건 주류 자산 그리고 안전한 자산이라는 상징성을 지닐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XRP의 활용성을 확대시키고 생태계 확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즉 XRP의 장기적인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